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머니마스터 3부로 함께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러브콜이 시장 안에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5거래일 연속의 사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5거래일 연속의 오름세. 1월 들어와서 여러 가지 챙길 이슈와 변수들,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점은 명확하게 긍정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후장이 넘어가면서부터 시장 안에 이 코스피의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줄고 있는 것도 좀 우려의 부분인데요. 현재 흐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낙폭을 굉장히 빠르게 만회를 해냈지만 코스피는 보합권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보합권을 기준으로 지금 상승과 하락을 엎치락뒤치락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고요. 현재는 2,522포인트, 코스닥은 718포인트까지 올라간 채 현재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오늘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에 외국인들의 사자가 연출되고 있고요. 매수 강도는 더 키워졌습니다. 현재 5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시장은 확실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수급이 반도체 투톱으로 쏠리다 보니 시장 안에서 오늘 느껴지는 그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기관은 팔자, 3,4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요. 지속적인 개인의 팔자는 오늘도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함께하겠습니다. 코스닥 메이저 주체들은 여전히 팔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280억 원, 기관은 31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어제 3%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삼성전자는 하루짜리의 상승이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56,500원에서 삼성전자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말이 화제라고 합니다. CES 2025가 한창 진행 중인데 SK하이닉스 부스에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이 서서 이 유리기판 모형을 들고 방금 팔고 왔다라고 발언을 해서 굉장히 화제고요.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를 만났기 때문에 고객사는 엔비디아임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수급의 물줄기가 HBM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SKC, 필옵틱스, YC캠 같은 종목들의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이 상황, 반도체주들의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장 초반 대비해서도 낙폭을 더 키웠네요. 현재 6%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연초부터 좀 차곡차곡 쌓아갔었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35만 원 선도 이탈이 된 채 흘러가고 있는 LG엔솔,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 3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을 알려왔고요. 결국에는 이 고질적인 문제죠. 캐즘,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답이 없는 것인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지금 자리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오름폭을 반납을 하면서 보합권까지 밀렸고요. 현대차는 현재 강보합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소식 전해졌었죠. 24조 원의 대규모 투자 소식.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잘 안 팔리지만, 그러니까 전기차는 잘 팔리지 않지만 유연하게 하이브리드카 열심히 팔 거고 우리는 올해에도 대규모 투자 집행할 거야. 현대차는 올해도 성장할 거야 라는 포부를 오늘 장에서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도 좋죠. 4%, 3%의 상승을 계속 견조하게 흘러가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현재 구간 KB금융 0.7%, 1%. 오늘 은행주, 금융주가 전방위적으로 좋은데요. 다시 한번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실게요. 알테오젠과 HLB 오늘 개장 직후 대비해서는 오름폭이 반납이 됐습니다. 0.6%의 상승이고요. HLB 다시금 보합권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역시나 2차 전지단의 약세와 함께 오늘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5%의 급락이 나왔다가
로봇주 전반적으로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또 챙겨봐야 될 이슈는 LG전자가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우리가 확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삼성전자 향 로봇주뿐만 아니라 LG전자 향 로봇주들의 질주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로봇주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DC 관련해서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의 상승이고요. 클래시스, 오늘 의료 AI 쪽이 좋습니다. 클래시스는 5% 강한 움직임 시현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머니마스터 3부 출발합니다. 네,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챙겨볼게요. 오늘 체크메이트 강호진 마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장에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도 새로운 이슈가 나왔죠. 어제도 좀 호재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4.3조 원의 규모로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 규모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좀 알려지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기아와 현대차 모두 다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대장주들이 그리고 대표주들이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반등을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아나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부품주에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수익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나왔던 이슈는 미국 아마존을 통해서 업계 최초로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중, 그다음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판관비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 개선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지난해부터 이 밸류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7년까지 4년간 총 5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뭐 1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봤을 때 지금 4조 원의 자사주 매입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에서 소가까지도 이어진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문, 특히나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미 쪽에서 판매를 많이 좀 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아마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이런 대표주들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대나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좀 강하게 올랐었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물론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군들, 부품주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고가권에 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반면 이 중소형 기업들 혹은 부품주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의 바닥권까지 다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 시장 자체도 저가 메리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접근으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현대차 포착이 됐습니다. 두 번째 포착주 뭘까요? 네, 이제 두 번째 포착주는 이제 에코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LS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혹은 2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이 전선 뭐 전력 설비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크게 관심을 받았고 실제로 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주기에 좀 다다르게 되면서 수요가 좀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AI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되게 되면서 전력 수요를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변압기나 전력 설비, 전선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전선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볼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LS 전선이 이제 모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KOTC에 지금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뭐 코스피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S 전선에 들어갈 수 있었던 물량들이 지금 이 LS 에코 에너지 이전에는 LS 전선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으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붙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전선 사업을 하기보다는 종속회사를 좀 두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국 기업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이제 미얀마 쪽에서 이 전력 케이블이나 전력선과 같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는 지금 1위 기업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LS 전선 자체가 이 전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케이블 관련돼서는 세계 3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력 쪽으로 전선 쪽으로는 굉장히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전력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LS 그룹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기업가들과 만나면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들로 인해서 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설립이 계속적으로 구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이 신사업을 영위를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히토리와 지금 해저 케이블에 대한 부분을 좀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또 계속 얘기가 나오던 부분이죠. 미중 무역 분쟁에 인해서 또 히토류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해저 케이블 물론 이제 KT 마린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또 상호가 좀 변경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업이 해저 케이블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가지고 있는 뭐 판매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LS 에코 에너지까지도 해저 케이블 사업에 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리자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특히나 오늘 두 자릿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한번 이 신고가 영역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종가상 고가 구간인 43,000원까지 열어두고 좀 보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43,000원 구간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신고가로 계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일렉트릭을 좀 보더라도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전력 설비주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뭐 시장 영향이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뭐 차익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든 항상 이렇게
조금씩 좀 모아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LS 에코에너지 두 번째 포착주였고요. 43,000원까지 혹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넉넉하게 품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이 포착됐을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볼 기업은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닳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로봇주들이 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테마에서 섹터로 좀 변환할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커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리고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 AI 다음으로 로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 더 많은 로봇에 관련된 재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좀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역시나 좀 재료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로봇 솔루션이나 뭐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이슈가 되면 될수록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LG전자에서도 로봇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같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뭐 MIT와 또 휴머노이드 로봇손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일본 기업 이 센시드 로보틱스와 물류 배송 로봇을 독점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물류 배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LG전자가 2대 주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이 LG전자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을 또 같이 공동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물류 배송, 이제는 드디어 이런 실제적인 공급, 뭐 수주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실적까지도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추천을 드릴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여전히 좀 적자이지만 이제는 적자폭을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 실제로 로봇주들이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런 공급 계약 이슈 이후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로봇주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올해 상반기에는 로봇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로봇주 안에서 오늘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로보티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체크메이트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에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게 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이 달성됐을 때 1승을 챙기게 됩니다. 손절가 이탈이 됐을 때는 패로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의 체크메이트 공략주 가기 전에 AS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호진 마스터의 AS 1월 7일에 주셨는데요. 무려 2거래일 만에 10% 가까이 이에이트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조금씩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좀 수익을 챙겨 두시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승패를 따질 때 지금 5%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좀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전량 수익을 좀 챙겨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EAT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5천 원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거래일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기 평선 상단에는 여전히 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11일평선 구간 지지를 받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면서 만약에 21선 구간으로 상단으로 안착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좀 제시를 해드렸었던 뭐 7,300원 구간까지도 확대하고 좀 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연일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바로 잡기보다는 이제 11 이평선 지지 여부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이전 최저점이 한 5,08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5,08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종목으로 EAT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주들이 좀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 이 반도체나 혹은 뭐 AI와 관련된 AI에서 파생된 그런 테마들이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내외로 수익을 계속 분할적으로 챙겨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AT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5,080원 지지 여부 그리고 21선 지지되는지 잘 챙겨보시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자, 이제 오늘 장에서 단타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마스터의 픽은 뭘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타 종목은 바로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티플렉스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히토류 관련주로 가장 먼저 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 희소 금속을 통해서 특수 재질 뭐 소재라든지 혹은 기계 장비 혹은 부품을 좀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희소 금속을 좀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이 히토류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고 항상 이 재료가 나타날 때마다 좀 급등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티플렉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재료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이 외신을 통해서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토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항상 이 무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이 무기화했었던 게 바로 히토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의 히토류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는, 특히나 뭐 가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99%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분쟁에 있어서 히토류가 다시 한번 또 무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히토류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묻혀 있기는 한데 이거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이 환경 오염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에서 포기를 했었던 건데 이제는 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히토류에 대한 부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은 이 그린란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란드를 좀 눈독 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걸 좋아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빙하들이 좀 녹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빙하 때문에 좀 채취를 하지 못했었던 그런 자원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린란드에도 마찬가지로 히토류들이 좀 많이 좀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란드를 그래서 좀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히토류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히토류 관련주들 뭐 5%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티플렉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그다지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플렉스 현재 3,000원, 뭐 3,000원 초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50원 구간만 터치를 하면 뭐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번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같이 히토류가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가격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지금 1년 가까이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좀 해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힘은 응축이 됐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이 툭툭 튀어졌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경우에 이 가격대를 좀 돌파하면서 적어도 이전에 종가상 고가는 아니어도 기존의 장중에 고가를 만들었었던 가격대인 3,5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윗꼬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격대가 3,500원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3,5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3,500원 구간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순차가 같은 경우에는 2,850원으로 이전 저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현금화를 해두고 차라리 박스권 하단부에서 재진입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티플렉스입니다. 5%의 수익을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강호진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공략주입니다. 티플렉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다 말씀 주셨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사실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지 오래죠. 그렇다 보니 중국이 계속해서 보복의 카드로서 히토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트럼프 취임 관련 다가오면서 히토류 관련주 바라보자 티플렉스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850원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크메이트 함께 했고요. 이어서 황윤기 앵커와 오늘의 리포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 리딩 시간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죠. 이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어제였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요. 엔비디아 CEO가 발언을 얹으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었는데 증권가들에게서는 목표가를 좀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고요.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요 환경 개선 바닥 지나간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요약 포인트가 있죠. 4분기 실적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업황은 바닥을 지나고 있으나 경쟁력 우려는 지속이 된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바닥친 듯 목표 주가는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분기 실적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실적, 매출액 75조 원, 영업이익 6.5조 원으로 나왔죠. 최근에 낮아졌던 컨센서스에서 각각 3% 그리고 18%씩 더 하락했습니다. 특히 사업부별로는 DS 부분이 제일 좀 약했는데요.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수요 악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런 비용 증감 등의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파운드리 사업의 대규모 적자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이번에 시스템 SDI 사업 부문은 4분기에만 2.33조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요거는 평택 공장 가동으로 비용은 증가했지만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을 하면서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업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2분기 수요 부진의 주 요인이었던 스마트폰 OEM들의 부품 재고 조정이 지금 완료가 되는 시점에 나와 있고요. 특히 중국 쪽 스마트폰 OEM들이 부품 재고를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요 흐름은
확실히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했던 엔비디아 납품 이슈 쪽이 있었죠. 상반기까지도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조 공정 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소식이 좀 빨리 나오면 빠를수록 좋을 텐데 늦어질수록 지금 하이엔드 제품 영역 쪽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황은 바닥을 지나고 있으나 이 경쟁력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도 주가는 바닥을 쳤다라고 합니다. 중국 고객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삼성전자인데요. 이미 작년 2분기에 가장 크게 이 수요 감소에 악영향을 받았던 바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모든 업황이라든지 주가라든지 그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7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 리포트 더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도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나 어제 나온 좀 빠르게 나왔던 리포트고요. 제목은 바닥만 지켜준다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컨센서스 하회 그리고 선반영 그리고 낮아진 주가만이 긍정 요인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4분기 실적도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매출액 7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5조 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5.2% 정도 빠졌고요. 영업이익이 29.2%나 빠진 수치다라고 합니다. 아까 리포트는 컨센서스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쪽에서 조금 더 빠진 수치를 좀 알려주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 추정했었던 매출과는 부합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11%나 더 빠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선반영이죠. 어떤 말을 할지 좀 알 것 같은데 리포트 안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회사 자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주가 모멘텀 그리고 트리거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죠. 현 시점으로 해서 12개월 선행 PB가 0.9배로 상당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PBR 0.8배면 역사적 저점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즉슨 그래서 더 떨어질 곳이 없다. 주가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일회성 비용 등 이 재무적인 악재들도 다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상반기까지는 몇 번 더 추가적으로 발생이 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는 한데 그 영향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연간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폭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투자증권의 목표가는 77,000원 제시를 했고요. 여전히 매수 유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의 3개월 차트 분도 한번 보시죠. 작년 11월쯤이었죠. 4만 전자까지 내려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겼었던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5만 전자까지는 회복을 한 상태고요. 제가 아까 체크를 해봤을 때 어제 5만 7,300원으로 끝이 났는데 현 구간에서는 5만 6,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어제 이렇게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살짝 올라갔던 건 더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투심이 있겠고요. 또 모건 스탠리 등등 증권가들께서 이미 지금 악재가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매수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창신 메모리 쪽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창신 메모리를 블랙리스트로 포함한 것도 투심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경쟁력에서 지금 SK 하이닉스에게 너무나 지금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고요. 엔비디아 공급 늦어지고 있고 HBM3에서도 조금 부진했는데 HBM4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조금 우려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흐름들을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항상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리포트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내일 또 더 좋은 리포트 가져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황윤기였습니다.
네, 시장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마감까지 1시간 남은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시장 이기는 종목들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과 지난주에 만나 뵙고 오늘 딱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확실히 이 연초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특히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네. 많이 올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랐기 때문에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 엔비디아가 삼성 HBM에 대해서 퀄 테스트 통과될 것이다 발언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반도체 세액 공제라든가 그다음에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55조 투자 이 부분이 결국에 연초부터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 놓게 굉장히 좋게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 쪽 HBM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 확산되는 부분이 유리기판 쪽으로도 같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강한 반등 나왔는데 최근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아직 없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는 약 10% 가까운 가격 변동을 보였어요. 동시호가상으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강한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차익 매물이 증가되면서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더라도 미국 시장도 이제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계감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이제 반도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기준으로 보더라도 2,540을 돌파할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원달러 환율도 이제 안정화되는 것은 좋지만 외국인을 위한 이제 시장을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가 쉬어가면 반도체를 대안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온갖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나라 망한다고 떠들었을 때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노출된 위험은 결국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부지불식간에 다가왔을 대응 못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나라 망한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증시 격언에 돈의 IQ는 1000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돈의 IQ는 100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에 있는 자금은 수익을 추구하러 오는 거지 손실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증시 주변 자금을 살펴보자 이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잠깐 보여드릴 화면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다른 것보다는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 동향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 동향의 성향은 월말에는 법인 결제 수익 때문에 자금 빠져나가고 또 이제 월 초에는 결제가 끝났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되는데 가뜩이나 계엄 선포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난 12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켓머니 펀드는 대략적으로 166조 원까지 급락했어요. 200조 원에서 166조 원까지 약 23조 급락했거든요. 근데 1월 2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 기후가 일단락되면서 다시 원래 있던 200조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저금 그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예금에서 30억이 빠져나온 부분이 어디로 가면 증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정치적인 리스크는 남아있는 국면이지만 유동성이 들어왔다. IQ 1000짜리가 들어왔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항상 이런 말씀 드려요. 하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시점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박스권 상단권에 왔기 때문에 눌려줄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관점, 즉 당분간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는 우린 철저하게 지수는 박스권으로 네. 접근해 가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단도 막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하단도 지지가 되어가는 그렇죠. 구간 2,450을 뛰어넘을 재료는 또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다녀 선생님과 함께하면 시장이 참 어려우나 좋으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AS 가볼 건데요, 쌤. 네. 오늘 AS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5종목이고요. 그 안에서 3종목이 피롭틱스가 54%의 수익, 그리고 하이젠 RNM이 오늘 지금 상한가거든요. 71% 수익 돌파됐고요. ABL 바이오도 최고 수익률이 21% 가져가고 있는데, 자, 먼저 유리기판. 오늘 확실히 HBM에서 그 수급의 물줄기가 유리기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롭틱스의 수익률 54%인데 지금 자리는 그럼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아직은 시세는 아직 안 끝났지만 네. 중요한 건 이것도 단기 급등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12월 16일과 12월 30일 시점에서 앞으로 시장은 이제 유리기판 쪽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브로드컴 역시도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SKC라든가 자 지금 유리기판의 투자를 확대시킨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유리기판이 부각되는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납품이 증가했을 때 특히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SKC 네. 자회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27,000원에서 29,000원을 목표가로 봤는데 오늘 애석하게도 26,8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도 뭐냐면 26,0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23,000원, 22,000원대에서 보자.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숨고르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거 19,000원 갔을 때 반 팔고 네. 신고가 도전해 보자라고 말씀서 이건 가죽 입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역시도 이제 반도체가 기사의 중심이었는데 일도 양단에서 우리는 휴머노이드로서 오늘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 로봇주들은 3일, 4일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삼성은 이제 휴머노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네. 즉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을 휴머노 로봇과 의료 AI,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쪽을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하이젠 RNM 우리는 원톱이다 신고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로보티지도 마찬가지고 CMS도 마찬가지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왔어요. 결국에는 약속 지켰어요. 신고가 오늘 냈어요. 오늘 상한가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21,300원 신고가를 짓겠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는 역시 내일 상한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오늘 휴머노 로봇들은 우리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예요. 네, 지금도 강하네요. 9%, 8%의 상승. ABL 바이오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거는 13일부터 15일까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잖아요. 어제 흔들림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어제 흔들림은 오늘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날 때까지 이번 주 내일부터는 우리 바이오 쪽 매수하자라고 이제 화요일 시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해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는 거거나 기술 이전을 상담하는 회사들 네. 아니면 특별 초청 받은 기업들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표 주가 35,000원, 37,000원 여기까지 가자, 엉덩이 무겁게 가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 빠지더라도 겁내지 말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짠 열렸을 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35,000원, 37,000원 가는지 이것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유리기판 필 옵틱스로 지금 수익을 한 54% 보고 계실 텐데요. 유리기판의 상단은 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룸은 더 열려 있지만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하이젠 R&M 상한가, 신고가 같습니다. 작년부터 1도 양단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 꽉 붙잡고 홀딩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ABL 바이오,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지속 관찰하자. ABL 바이오도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의 종목을 또 살펴볼 텐데 오늘 오전에 인탑스 주셨더라고요. 지금 차트 열고 확인하니까 현재 구간이 오늘장의 고가입니다.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인탑스요. 인탑스는 이제 지난주 우리가 주포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빠졌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제 손절 가격을 우리가 잡았던 게 18,400원을 일단 손절가 잡았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하실 때 지금 이거 손절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사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똑같이 하이젠 R&M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하면 결국에 인탑스 역시도 삼성전자의 의료용 로봇이라는 이런 쪽에서 더 부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높게 설정했어요. 21,000원도 아니고 무려 23,000원을 받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목표 주가까지 끌고 가자. 왜냐하면 2024년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부진하지만 2025년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소기명이 나왔고 주포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 엉덩이 무겁게 23,000원 목표 주가 유지하자. 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탑스 여전히 상승의 룸이 활짝 좀 열려 있습니다. 목표 주가 23,500원 그대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엔셀도 봐주세요. AS 종목이고요. 자, 역시나 이엔셀 제약바이오 기업 JP모건 헬스케어에 또 참석을 하는 기업으로 말씀 주셨었고 현재는 5%의 상승, 오늘 장중에 21,000원 돌파 10%의 급등이었었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엔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우리가 보자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주포따에 해당하는 종목이지만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가져가자. 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엔셀을 우리가 보자고 했던 부분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EN001이라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소개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특히 이엔셀은 이제 삼성그룹의 유전병이죠. 사마로쿠스병. 자, 이 부분에 대한 임상 기대감이 높아 있는 상태고 두 번째로는 삼성 벤처캐피탈에서 주요 주주로 투자한 것이 부각됐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평균 가격을 지켜주고 있으면 이엔셀 같은 경우는 17,200원이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 17,200원 즉 17,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는 21,000원에서 23,000원까지 가자. 대신에 저는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25,000원까지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엔셀 역시도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까지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23,000원 아니면 엉덩이 무거운 분들은 25,00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든지 아니면 소폭 이익을 줄이더라도
한번 우리가 끌고 가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 23,000원이라면 오늘의 급등한 자리도 지금도 여전히 문제없이 진입 가능하다. 그렇죠. 예, 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ENCL까지 챙겨봤고요. 오늘의 5종목, 인탑스와 ENCL은 좀 지속적으로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3종목은 수익 보고 계실 텐데요. 지속홀딩, 그리고 우리 다녀쌤과 함께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그 전략 체크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황윤기 앵커의 시황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9일 목요일 장마감 40분 정도 남겨둔 현 구간입니다. 시장 어떤 모습하고 있는지 마감 40분 전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상승세 이어가던 코스피 시장도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서는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양대 지수 혼조세에서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524.3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719.9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좀 상승을 유지하는 듯 했지만 좀 어려운 흐름 보여주고 있죠.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보시자면 외국인이 오늘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참 긍정적입니다. 1월 3일 그러니까 개장 이튿날부터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오전장 쪽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했는데 9시 50분 구간부터 좀 줄여 나갔습니다. 지금은 현저하게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749억 원 정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도 꾸준하게 덜어내고 있네요. 외국인만 5,580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은 사실 지금까지 4거래일 연속 같은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담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는 그림이 지금 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은 지금 396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개인만이 홀로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도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안에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조금 올랐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유의 게임용 GPU에 삼성전자 칩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안 들어간다고 했다가 말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 우선 오늘은 그러한 부진한 이야기로 5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에 좀 주인공이 되고 있죠. 지금 4.26%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의 발언에 힘입어서 시세 강하게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요구를 좀 빠르게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들어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유리기판 쪽도 굉장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 손실 2,255억 원 적자 전환한 실적을 좀 보여줬죠.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이 전망이 조금 어둡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IRA를 폐지를 할까 봐 좀 우려감이 도드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로 폐지를 하기에는 트럼프도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부진한 실적까지 더해져서 5%대 넘는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열리는 JP모건 컨퍼런스 앞두고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9년 연속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 오늘 완성차 쪽에서 또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올해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해외 쪽도 곧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게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아 쪽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아가 좀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아가 현대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6%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104,6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자, KB금융, 지금 금융 쪽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의 금융 지주들을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분기에 예상치 웃도는 순이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안에서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17% 상승하면서 86,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오늘도 네이버는 조금 쉬어갑니다. 1.69%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알테오젠 어제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10시 반 구간부터 올라주면서 현 구간에서는 31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많이 부진하죠. 4분기 실적 부진의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1.08%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좀 빠지고 있고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올라갑니다. 1.5% 올라가면서 23만 7,500원 선 고가권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잖아요. 리가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지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3건 이상의 ADC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삼천당 제약이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전장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대폭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7.5%나 지금 상승 급등을 하고 있고요. 17만 1,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뷰티 기기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클래시스인데 다음 주에 열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또 한번 어떤 것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엔캠 지금 시총 상위 12위권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돋보였던 특징 섹터들 4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리기판 체크해 보셔야겠죠. CS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팔았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금 유리기판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유리기판이 좀 비싸서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있었는데 요즘은 엔비디아가 서버용으로 굉장히 또 점찍고 있죠. 팔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공식화한 건 아닙니다. 짐작 정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최 회장이 그래도 SK그룹의 부스를 찾기 전에 엔비디아의 CEO를 만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SKC 오늘도 여기 지금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유리기판 안에 SK 하이닉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테마 안에서 순환 랠리도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JT가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고요. ICD도 상한가 터치한 모습입니다. YC캔, 피롭틱스, SKC는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다음으로 또 주목을 받는 게 전선주죠. 전력 전선주에 대한 재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심 쏠리고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러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AI의 투자에 대한 지출도 점점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AI 투자 그리고 전력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또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요 점에 대해서 조금 추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한파특보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전선주들이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전선주들 모두 한 10시 구간부터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는 LS 에코에너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13% 정도 빠르게 올라가 주고 있고요. LS도 3%대 올라가 주고 있는 오늘 전선주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운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오른 것도 해운사 실적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해상 운임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해운주들에게 다시 한번 투심이 또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해상 운임 지수,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나왔는데 전주 대비 44.83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2,500선을 넘겼는데요. 작년 9월 13일 이후 3개월 만에 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올리면서 이 수출하려는 물량이 늘면서 운임이 조금 더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미국 동부에서 항만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상 운임 상승 요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해운주 안에서는 STX 그린로지스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3%대 빨간불 켜내면서 9,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흥하해운, HD 한국조선해양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HD 현대미포까지 2~3%대의 상승분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로봇주입니다. 지금 로봇주에 대해서 기대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쪽에서 로봇주에 대한 이런 투심을 굉장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에서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조금 더 올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M&A 협약을 조금 더 보여주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도 있고요. LG전자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밝히면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봇주 투심이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젠 R&M 상한가까지 또 터치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지금 21.51%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KNR 시스템도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포메탈, SPG도 10% 가까운 상승을 켜내고 있는 오늘 기분 좋은 로봇주의 흐름을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시 구간쯤 시황 짚어봤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 놓치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3시의 황윤기였습니다. 네, 3시 1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한층 살아나는 듯한데요. 코스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완연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712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현재는 0.3%의 반등, 721포인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냐쌤. 네. 엄청 정신이 없어 보이시던데. 네. 그렇죠? 한숨 돌리시고 우리 종목을 포착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황윤기 앵커가 시황 말하는 동안에 어떤 종목을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는 저희는 다음 주 지난주에는 우리가 CES 2025 여기에 집중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거든요. 주포터 종목을 찾다 보니까 고민돼요. 2개 중에서 뭘 해야 될까 고민되는데 네. 우리 이제 PD님께서는 2개 다 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정신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둘 중에 뭘 잡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원픽으로 가고 싶어요. 원픽으로 가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특별 초청을 받아서 네. 기술이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쪽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을 잡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오후장 들면서 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오면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거를 왜 봐야 되는지 한번 보면 브릿지 바이오
요거거든요.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적자 기업이지만 단순하게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은 자리예요. 최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이슈로 해서 예. 주가가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먼저 이제 창구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매집 창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지만 삼성장구가 16만 2천 주 매수하면서 100%의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한창구 역시도 17만 주 매수해서 6만 주.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 30% 이상은 결국에 매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창구의 매집 단가는 대략적으로 4,396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한창구의 매집 평단은 이것도 역시 4,393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는 평균가보다 조금 높게는 나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인데요.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여기였어요. 이 가격이었어요. 네. 대략적으로 우리가 4,500원 밑에서는 우리가 매수하는데 바닥권은 이미 4,325원에서 바닥권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버나잇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살짝 부담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로 해서 오후장 돼서 매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1,000만 원을 매수한다고 하면 4,500원 전후로 해서 500만 원을 먼저 매수하고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마이너스가 난다면 네. 4,400원 정도에서 또 500만 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난 12월 17일에도 요 이슈로 해가지고 이틀 동안 급등을 했다가 결국엔 되밀리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나 신한이 지금 이제 주포 창고를 밟고 있고 파이프라인 소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국면이면 저는 요거 최근 고가 4,965원 이 가격을 보면은 소개도 안 시켜드렸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주가가 1차 900일 이하, 900일과 300일 사이에서 있을 때 반등의 목표는 1차를 우리가 900일까지 보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JP 뭐 이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이제 6,100원이 전고점 수준인데 900일 역시도 지금 현재 있는 게 6,040원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하면 5,900원이면 안전하겠죠. 예. 그러면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5,900원 전후를 보시고 욕심내실 분들은 저는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900일 한번 돌파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자. 왜냐하면 기술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제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가 좋게 나왔을 때는 네. 지금 낙폭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했지만 이거 역시 상대적으로 덜 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걸 봤을 때 매매를 했을 때 최근 이제 트렌드를 보면 브릿지가 아니더라도 300일과 900일 사이에 있는 것들은 예. 300일 부근에서 무조건 매수하자. 매수의 자리다. 그래서 900일까지 한번 끌고 가자. 그러면 이 변동폭이 대략적으로 평균 80%에서 150% 사이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그 패턴의 종목들을 찾아내서 재무 안전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900일 목표까지 가도 된다. 그래서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멀리 볼 게 아니에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는 15일 예. 그 시점까지 한번 목표가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간다면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5,900원 목표가 괜찮다 말씀 주셨고 좀 더 공격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900일선 돌파까지 노려보자.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오늘의 공략주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는 13일부터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모멘텀 일정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은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께서 종목을 포착하시는 동안에 또 특징 섹터까지 봐주셨습니다. 오후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을 살펴볼 텐데, 자, 오늘의 첫 번째 특징 섹터가 유리기판이네요. 네, 확실히 맞습니다. 오늘 강해요. 제일 크게 같은 거는 SKC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SK 최태원 회장님이 젠슨항을 만난 기대감. 그러면 결국에 이제 SK 그룹의 관계회사가 제일 먼저 트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 다른 것들, 필옵틱스라든가 JNTC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매물이 증가되면서 머리 위에 꼬리를 길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SK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몸통이 길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 대장 역할인 SKC라든가 YC캠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으면 유리기판은 계속 간다. 계속 간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은 한번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대량 거래 수반되고 있는 것들은 직전 고점이 17만 원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거고, 저 역시도 이제 그 SKC를 직접적으로 봤던 게 지난 1월 3일하고 1월 6일이거든요. 네.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300일 저항을 받다가 300일 돌파하고 바로 위에 900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돌파하는 건데 오늘 상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SKC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오늘 시점에서 보니까 매집 창구가 안 보이죠.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매집 창구가 없으면 결국에 여기서는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 날은 쉬어가는 소기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SKC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매도 관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보더라도 평균 단가가 15만 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가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SKC 같은 경우는 15만 원 선에서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YC캠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똑같이 주가가 밀린 상태거든요. SKC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전 고점에서 매물 부담 받으니까 대량 거래가 나왔고요. 이거 역시도 SKC와 마찬가지로 300일 돌파한 그런 국면이고, 오늘 상태로 보니까 SKC보다는 YC캠이 그나마 매집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SKC보다는 YC캠 이쪽을 이제 노려야 되는 거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YC캠 역시도 오늘의 평균 단가 수준을 보면, 이 캔들의 평균을 보면 대략적으로 19,000원, 지금 보면 19,000원 수준이 평균 단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19,000원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특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기대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추가로 공급하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쪽들은 쉬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 트렌드 메인으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서 필옵틱스로 우리가 수익을 맛봤었는데요. SKC, YC캠까지 말씀 주셨고 조금 더 매력 있는 그 두 종목 중에 하나는 YC캠을 말씀 주셨습니다. 7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YC캠인데 19,000원이 평균 단가래요. 이 가격대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사인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오늘 오후장에서 또 포착이 된 특징 섹터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DDR7 이쪽을 마이크론에 위탁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제 그저께는 국내 반도체들이 굉장히 죽을 썼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어제 그저께 반영받지 못했던 마이크론 DDR7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엔비디아의 GPU 관련해서 마이크론의 DDR7을 탑재된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런 것들은 실적 개선이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RTX DDR7 관련 탑재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이 오늘 JT라든가 그다음에 보면은 에이펙트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유니테스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것들은 하나씩 보면 자, JT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11,000원까지 갔다가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스키 슬로프의 상급자 코스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11,000원 부근까지 지난 5월 27일 갔다가 반등 다운 반등 없이 결국에 3분의 1 토막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얘들이 실적이 부진했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얘들은 그렇게 또 실적 부진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분의 1로 감소됐지만 결국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3년도 30억보다 2배 이상 되는 70억이고 그다음에 96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DDR7 탑재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900일선. 첫 번째 오는 건 300일, 900일까지죠. 그러면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틀 3일 동안 급등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JT 같은 경우도 5,000원, 4,500원, 5,000원까지 이제는 눌림목 기다린다. 네. 보유하신 분, 저 역시도 이실직고를 해드리면 JT는 4,700원에 물려있던 주식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돌파가 됐네요. 저도 오늘 본전 이게 30% 이상 깨졌다가요. 예. 수익 전환되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덜 떨려요. 아. 그래서 일단 저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적 개선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보시고 또 이것과 같은 게 에이펙트예요. 에이펙트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그것들은 대량 거래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이제 에이펙트 2,600원에서 2,8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 있고 또 설명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900일, 300일까지 끌고 가도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DDR7 관련해서 에이펙트라든가 또 이제 유니테스트도 있거든요. 유니테스트 역시도 똑같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거래가 없던 주식이 최근 들어서 그 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힘들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요걸 뚫었으면 예. 후발주자들 역시도 돌파한다. 그래서 지금 못 잡아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틀림없이 눌림목이 나온다. 예. 눌림목 나오기 때문에 실적 DDR7을 납품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에 회귀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좀 DDR7 쪽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유리기판 DDR7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차트에 수렴한다. 말씀 주셨는데 마이크론향 반도체 관련주, DDR7 관련주 말씀 주셨어요. JT와 에이펙트, 유니테스트, 눌림목에 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섹터, 포착 섹터. 선생님 어떤 섹터예요? 역시 휴머노이드 물어보시죠. 결국에 로봇으로. 네. 오늘 로봇 시세가 지금 시점에서 더 폭발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20%가량의 시세 분출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로봇주들은 이제 하이젠 RNM을 비롯해서 네.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공교롭게도 점심시간 이후로 움직였어요.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찍고 올라왔다니 정확하게 점심시간이죠. 11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네.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조정주가 올렸거든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렇죠.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왜 부담이 없냐면 이틀 동안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돈 나오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저는 이제 신고가 도전하자고 했지만 이것과 같은 게 있어요. 하이젠 RNM을
저는 이제 매수하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하이젠을 안 사고 KRL을 똑같이 공략했거든요. 네. KNR 시스템인데 자, 요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제 조정을 줬는데 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요거 빠지면은 8,200원 부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고 쓰면서 이제 오더니 이거 8,200원 잡았으니까 8,900원이면 네. 오늘 일단 나오겠다. 걸어놨거든요. 지금 상한가 네. 거의 코앞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없었으면 이걸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아, 8,200원에 사든지 8,900원 물론 네. 단타니까 만족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봇 섹터를 여러분들 강조드렸던 이유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제 시장에 순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협동 로봇도 있고 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보면 이제 로봇 SPG죠. SPG는 감속기 부분, 이 부분이 적은데 예.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SPG는 저희 역시도 요거는 손절했던 주식이에요. 지난번 보면 요거 보고서는 7일 시점에서 우리가 잡았거든요. 손절은 우리 26,000원 이탈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손절 치고서는 오늘 올라간 주식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감속기 부분은 마진은 적지만 시장에서 하이젠 로봇이라든지 이런 휴머노 로봇 같은 경우는 관절에 대한 이런 예민감이 큰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예. 이제 순환이 된다. 지금 양자가 오늘 급락했잖아요. 예. 잠시 후에 질문 드려봐야 되겠어요. 네, 양자 그러면은 이거 양자 버리고 삼자 탈까요? 양자 버리고 삼자. 그럼 양자는 네. 지금 아직 안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가는 주식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조정을 받았는데 돈이 안 나왔네. 그럼 누군가 물려 있네. 예. 그러면 거기에 살짝 편승해야 되겠죠. 그러더니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연말부터 말씀드렸고 일도 양단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 가장 저평가된 쪽이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순환매 쪽은 네. 좋다. 그래도 조정받더라도 또 기회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 로봇으로 국한해서 봤을 때도 로봇 안에서도 뭐 오늘은 휴머노이드지만 협동 로봇으로도 흘러갔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SPG처럼 감속기 그리고 햅틱 쪽으로도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만큼 오히려 눌렸을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채팅창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 급락하는 거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신가 봐요.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 국한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이온큐나 뭐 퀀텀 컴퓨팅 같은 종목들 이제 간밤에 한 40%가량의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관련주들의 와르르 무너짐이 목격이 되는데 그럼 우리 선생님의 뷰라면 어쩌면 어떻게 오늘의 했을까요? 매수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 찬스죠. 지금보다는 저는 네. 똑같았어요. 오늘 보면 양자 관련주들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밀렸거든요. 예. 저는 우리가 한번 크게 먹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양자 쪽에서 보안 상용화, 양자로 인해서 양자 보안을 뚫지 못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ICTK가 지난번 상한가 갔다 왔잖아요. 저 이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셨을 것 같아요. 저 샀어요. 지금 ICT 같은 것도 오늘 장 초반에 시초가 이게 16%까지 17%까지 급락 나왔거든요. 제가 매수했던 건 요걸 보고 지금 이게 얼마냐면 9,130원에서 8,700원까지 전 한번 사봤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면 ICT 같은 동일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틀 동안 조정을 줬는데 돈 나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물려있고 물려있죠. 언젠간 올라간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 또 해외 주식 차트를 우리가 한번 보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아이온큐라든가 그다음에 리게티라든가 네. 이런 쪽들 보면 이것과 동일하게 빠지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여기는 해외 차트가 없는데 예. 자 그러면
아이온큐라든가 레게트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 밀렸고 지금 보면 ICTK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KCT라든가 네. 똑같이 움직였어요. KCS죠. KCS. 네. 예. 자, 똑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 물린 주체들이 네. 손절하지 않는 이상 다시 올라간다. 그럼 다시 어디까지 올라간다. 보냐? 저는 이렇게 갭을 두고 하락하면 요 갭 매움까지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빠진다고 해서 왜 젠슨왕이 하필이면 20년 동안 상용화되기 힘들 거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왜 오늘일까? 왜 오를까? 그러면서 또 왜 엔비디아는 양자암으로 왜 연구한다고 할까? 네. 결국 이거는 말 한마디에 움직였기 때문에 틀림없는 건 수급 공백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다 환호할 때 사면 상투가 될 수 있고 네. 나라가 망한다고 고사 인디언 기후제진에 대해 많은 유튜버들이 했는데 지수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을 반대로 보자. 왜? 물린 주체는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고 나오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양자 쪽은 매도 사이드일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 쪽일까요? 지금은 저가 매수의 그렇죠. 사인으로.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다냐쌤이 사셨을 때 들어갔다면 벌써 한 5, 6%의 수익 보고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밑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저가 매수 찬스로 노려보자 답변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전력기기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추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LS 저는 일렉트릭 좋아요. 좋아요. 네. 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 올해도 좋아요. 올해도 좋을 거예요. 언제까지 좋아요? 결국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설비트 SOC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특히 LS그룹 관련주들은 오늘 좋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증권에서 매수 촉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는 지금 필수 불가결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양 이제 전력 쇼티지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이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높아질 거고 전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들 사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볼게요. 지금 원전주들 SMR 쪽들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런 그러면- 기회. 그러면 SMR 쪽도 마찬가지죠. 발전 쪽에 이제 트럼프 2기 집권에서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쪽 기후변화 탈퇴이기 때문에 신재생에 대한 정책적인 스탠스가 없다면 결국엔 또 SMR 쪽에 대한 전력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전력 설비라든가 SMR 같은 경우 역시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오늘 LS 에코에너지가 가는 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그러면 HD 현대일렉이라든가 재룡전기라든가 덜 갔다. 덜 갔기 때문에 한번 단타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 마음 편하게 한번 기다려 보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시세 보지 마시고. 일일비하지 말고 네. 좀 중장기적으로 넉넉하게 가져가자. 그럼요. ALS, HD 현대일렉트릭 말씀 네. 주신 건가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재룡전기. 작년에 사실 재룡전기가 재룡이 나르샤라는 별명이 그렇죠. 있을 정도로 잘 갔었다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찬스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차트로 설명해 주세요. 똑같아요. 지금 보면 LS 일렉이라든가 HD 현대일렉이라 보면 저점이 높아지지만 이격률이 과열 고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이격 과열 국면이 나올 때까지는 네. 아직 마지막 시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또 이제 재룡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역시도 아침에 움직이는 거 봤을 때 보합에서 움직이는데 LS 그 에코에너지가 10%, 9%, 10% 뛰었기 때문에 이거 덜 갔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 쇼크로 해서 62,000원에서 급락했어요. 하지만 이거 역시도 지금 지금 바닥 캔들이 작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예. 지금 매수와 매도가
힘겨루기 상태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거래가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은 관망이겠죠. 관망이겠죠. 거래가 감소된다라는. 그래서 대장이 치고 나가면 이거 역시 저는 목표 주가를 54,000원을 보고 54,000원을 보고 자 재룡전기 같은 경우 우리 48,000원이니까 이건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똑같아. 그러면 대장주들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력 설비.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 일도 양단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구리 선물 가격이요. 네, 구리 가격이 바닥 찍고서 올라갔기 때문에 야 구리 가격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3% 올라갔으면 네. 전력 설비들 전선주들 가야죠. 같은 맥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설비들도 아직 시세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예. HD 현대일렉트릭과 네. 재룡전기 여러분 종목 두 종목이나 또 포착을 해주셨기 때문에 챙겨 가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3시 28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마감 시보 듣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오늘 다녀 선생님의 무료 공개 방송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나오는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9일 목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의 마감 집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보합권에서 결국 밀려 내려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2,524포인트, 오늘장의 고가는 2,535포인트로 찍혀 있고요. 12시 35분을 기점으로 오름폭이 좀 빠르게 반납이 되면서 보합권까지 밀려 내려간 채 2,520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낙폭을 다 줄여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확실히 이 형님이 더 좋았었죠.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상승 강도가 더 두드러졌었지만 오늘은 코스닥이 역전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0.33%의 상승으로 721포인트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의 사자는 오늘도 들어와 줬습니다. 5거래일 연속의 순매수였었고요. 6,300억 원까지 이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끝이 났네요. 그리고 기관의 팔자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매수였다가 오늘 하루 만에 매도로 포지션 전환이 됐고요. 개인과 함께 3천억 원가량의 사자세, 팔자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그래도 이 매도 강도가 굉장히 많이 줄면서 끝이 났네요. 외국인들이 66억 원, 그리고 기관이 5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흐름도 살펴보실게요. 자, 삼성전자가 결국에 2%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의 반등은 하루짜리의 반등이었을까요? 56,000원 선에서 오늘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 4%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20만 원 돌파된 자리에서의 움직임. 젠슨왕 CEO와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의 협력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전해진 점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2차 전지 오늘 LG에너지솔루션 필두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5%의 하락, 그리고 현대차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보시면 기아는 2% 상승 유지가 됐고요. 셀트리온도 0.5%의 강보합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알테오젠이 강보 앞선, 오늘
사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좀 엇갈렸네요.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한 3%, 4%의 하락이었다가 말아 올렸습니다. 2%대 반등 보여줬고요. HLB는 1%의 하락이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장 초반의 하락분을 다 만회를 하고 상승 전환으로 돌아선 채 장 종료가 됐고요. 6위부터 10위 보실까요? 6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10위에 놓여있는 2차전지 엔캠도 반등에 성공, 오늘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휴젤, 클래시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오늘 장 마감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확실히 이 코스닥의 선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내일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요? 오늘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선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 되는 게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매도로 전환되면서 코스피 특히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만 매수하면 지수를 올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어제 또한 매도 전환됐고 오늘도 매도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게 선물에서는 3,500억에서 10시에 3,500억에서 지금 2시에 대략적으로 움직였던 게 4,100억까지 매도했다가 지금 2,100억으로 줄였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대략적으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오늘 이제 장 시작했을 때는 외국인들 매도가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였으니까 3,800억 정도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3,800억 정도를 가지고 선물을 움직였을 때 코스피는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잘 쉬었거든요. 그래도 외국인들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 강도를 1,000억 이상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외국인들 690억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다가 5장 들면서 이제 매도를 줄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를 하루하루 시세를 보지 않고 다음 주 우리가 한 번에 한몫으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역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시점에서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탄력이 좀 기대될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의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대형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540 고점 돌파할 모멘텀이 지금 네. 없어요. 또 엔비디아도 신고가 내지 않는 이상은 신고가 갔다가 좀 제대로 눌렸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은 일단은 조금 쉬자.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단. 중소형주 여전하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거는 주요 일정들이 있어요.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또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주선 발사도 네.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뉴욕 증시는 또 하루 쉬다 보니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의 반도체 어떠한 대응보다는 오히려 중소형단으로의 접근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우리 마스터님 아니죠 우리 선생님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봐야 될 섹터도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계속 말씀 주셨어요. 결국에는 바이오, 전력기기, 유리기판 네. 플러스로 또 봐야 될 쪽이 있을까요? 안 간 게 어디 있을까? 최근에 조정받았던 게 뭐, 핫팩터였다가 양자 컴퓨팅. 양자도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네. 근데 요거는 매도 올라오면 팔 준비가 있으니까 탄력은 떨어지겠지만 최근에 핫했던 쪽. 그렇죠. 어디가 있을까요? 그쪽이죠. 가상화폐 관련주. 아니요. 그럼요. 자, 휴머노이드하고 연관된 게 어느 섹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도 지금 충분히 조정받았어요.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인공지능이 하루 더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 유리기판, 그다음에 액침 냉각 이쪽으로 다 갔지만 예. 인공지능 섹터들이 오히려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라는 거,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2025년도 예상 실적을 공개했던 대략 1,200개 기업을 예상 실적을 추려보니까 네. 의외예요. 실적 좋은 기업이 많나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쪽에서 네. 실적 호전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반도체 쪽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번엔 튀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안 튄 게 뭐냐면 2차 전지 섹터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바이오다, 반도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 투자의 관점이 다 가 있고,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트럼프 정책에 피해주다 어쩌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중요한 건 실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소부장 쪽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어디에 회귀한다? 주가는 실적에 회귀한다. 실적에 회귀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쪽이 차츰 시장에서는 잊혀지는 소외된 섹터지만, 네. 이제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2차 전지 섹터들, 특히 2차 전지 섹터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는 부분이 네. 어떤 게 있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된 부분, 예. 미국에서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요. 첨단 소재 관련해서 전고체 또 있고.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예, 어차피 전고체는 미국도 아직 못 따라와요. 삼성 SDI. 그렇죠. 그 납품 밸류 체인에 있는 것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나트륨 배터리. 리튬, 그 나트륨. 나트륨. 네. 나트륨과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그러면 이런 쪽들이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죠?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사실 46파이 46파이. 두 개. 그러면 삼성 SDI,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엔솔. LG 엔솔 그럼 오늘 한 4% 하락했잖아요. 저는 메리트 기회? 있는 가격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실적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실적을. 오늘 2차 전지들 많이 빠졌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굉장히 호전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오히려 SDI보다 실적 증가율이 더 좋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4번, 5번 내 자산을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 문제 없고, 그다음에 저는 올해 내심 예. 기대를 많이 하는 게 플랫폼 쪽이에요. 플랫폼이요. 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결국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로도 그렇죠.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니까 이번 정부에서 망했어요가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망했었죠. 결국에는 실적으로 보실 거면 2차 전지 아니면 다음 생을 기대해요 하면 AI와 플랫폼. 저는 이렇게 남들이 안 보는 걸 지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속 게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좀 핫했다가 눌려있는 쪽이 시장 안에서의 기회에 좀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 주신 만큼 앞서 계속해서 말씀 주셨던 섹터와 종목 분단들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마스터 3부 여기 정말 꽉꽉 채워서 우리 다냐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다냐 선생님은 매주 월화수목금 아침 8시죠. 일도양단 저랑 네. 함께 했었는데요. 하고 계시니까요. 내일 아침에 일도양단까지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냐쌤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머니마스터 3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해당 방송은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푹 쉬고 이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